1, 2 블라인드 3A 팟입니다. 프리플랍의 히어로가 언더더원에서 15개로 배제를 하고요. 미들과 컷오프가 그대로 콜했습니다. 플레이어의 성향은 언더더건이 루즈하며 개신 게임을 자주 하는 타입이고, 미들은 콜링 스테이션, 컷오프는 타이트 패시브입니다. 플랍은 9, 클럽은 10 하트, 2 클럽이 깔렸고요. 히어로가 50개로 배타자, 미들은 폴드하고 컷오프는 콜했습니다. 턴에서는 2 다이아몬드가 나왔고 히어로는 80개 뱃, 컷오프는 또 콜했습니다. 리버에 7클럽이 떨어지자 히어로가 300으로 강한 뱃을 했는데 컷오프가 잠시 생각하더니 450개로 올인했고 히어로는 콜했습니다. 컷오프의 핸드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홀덤 닥터 제이님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홀덤 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버에서의 강한 뱃에 상대의 올인이 나왔을 때에는 어떠한 상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프리플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가 있었는데요. 생략하도록 하고요. 언더더건, 미들, 컷오프 포지션입니다. 언더더건에서 히어로가 15개로 오픈 배팅을 했고요. 미들과 컷오프에서 각각 콜을 해서 팟이 48개인데 45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랍이 이렇게 오픈이 되었는데요. 히어로에게 굉장히 좋은 카드인 스트레이트 드로우와 플러시 드로우가 이제 같이 있는 그런 플랍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어로가 이제 컴뱃을 이제 50개를 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개신 게임을 자주 하는 플레이어들은 플랍의 컴뱃의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은 히어로에게 굉장히 좋은 플랍이기 때문에 이제 컴뱃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보드에 퀸 이상의 카드가 1개 정도 깔리거나 드로우가 생기면 거의 100%에 가깝게 컴뱃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랍이 지금과 같이 나왔고 히어로가 스트레이트 드로우와 플러시 드로우를 같이 가졌으니 이런 몬스터 핸드로 컴뱃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미들에서는 폴드를 냈고요. 컷오프에서 콜을 해서 팟이 이제 145개 정도, 그리고 해접이 되었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타이트 패시브한 컷오프 플레이어가 콜을 했다는 점이에요. 보통 타이트 패시브한 플레이어들은 플랍을 미스했을 때 상대의 뱃에 대부분 폴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컷오프 포지션에서 히어로의 오픈뱃에 콜할 핸드레인지는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카드류, 파켓류, 수디 커넥트 카드류, 이런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물론 10 이상의 카드 중에서 에이스 킹이나 에이스 쿠인과 같은 핸드로 3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타이트 패시브한 플레이어들은 플랍을 싸게 보자는 마인드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플랫콜로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잭파켓과 같은 카드도 플랫콜로 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분들은 프리플랍에 에이스킹이나 에이스퀸과 같은 경우로 3뱃을 안 친다고? 야, 그럼 뭘로 도대체 3뱃을 쳐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관점으로 상대의 핸드레인지를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캐치하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상대의 핸드레인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와 같은 플랍에서 핸드를 맞췄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10을 맞췄겠죠. 그러니까 핸드레인지에 10을 넣고요. 두 번째는 드로우를 가진 핸드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어로의 카드인 퀸잭 클럽 수딧이나 킹 클럽 수딧, 혹은 이런 카드들, 스트레이트 드로우, 어쨌든 뭐라도 있는 그런 핸드들로
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턴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떨어졌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가 셋을 들고 있다면 히어로는 드로잉 데드가 되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플락과 비교했을 때 큰 의미가 없는 카드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클럽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뭐 드로우가 메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카드나 혹은 이런 카드가 떨어졌다고 하면 뭐 스트레이트 드로우라던가 플러시 드로우가 턴에 완성이 되는 그런 카드들이 될 수 있는데 턴에서는 이 다이아몬드 카드가 떨어지면서 드로우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카드죠. 그런데 여기에서 히어로가 또 뱃을 했는데 연속해서 콜을 했어요. 히어로가 이번엔 좀 센 뱃으로 80개 뱃이겠죠. 팟 사이즈 2분의 1 정도 되는 뱃을 했는데 콜을 했어요. 리버에서는 7클럽이 떨어졌고 히어로는 이제 플러시로 완성을 했는데요.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히어로가 팟이 310개인데 너무 세게 300개를 베팅을 한 거예요. 그러자 상대는 450개로 이제 올인을 했고요. 히어로는 뭔가 잘못됨을 느꼈지만 너무 센 뱃을 했고 이미 들어간 게 많아서 죽을 수가 없어서 콜했어요. 그리고 상대는 이 핸들을 오픈을 했는데 사실 히어로 액션이 턴까지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리버에서의 플레이가 많이 아쉬운데요. 리버에서의 팟뱃이 히어로에게 주는 이점은 딱 하나예요. 의심콜을 하거나 그것보다 약한 핸드로 콜에서 팟을 취하는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럼 히어로에게 안 좋은 점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리버 뱃이 300개가 너무 세서 상대가 콜하면 질 확률이 높고 폴드하면 밸류를 살리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밸류를 살리기에는 너무 과한 뱃이에요. 리버까지 카드가 다 오픈된 상태고 상대가 만약에 10 하나만 맞췄어요. 10 하나만 맞추고 턴까지 따라오다가 리버에 7클럽이 뜨면서 히어로가 300개를 베팅을 했을 때 이런 과한 뱃에 상대방이 10 하나 맞은 상대가 콜을 할 리가 없죠. 네. 왜냐면 7클럽은 스트레이트 드로우도 메이드를 만들어주고 플러시 드로우도 메이드를 만들어주는 카드거든요. 10 하나 맞고는 이런 강한 뱃에 콜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질 카드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상대가 콜한다고 하면은 이 퀸 플러시 이상의 핸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히어로의 카드가 이런 킹 플러시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이거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수 있는데요. 히어로가 이 카드를 들고 있을 때 상대방이 이런 카드를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프리플랍에 베팅을 했고 뭐 그런 걸 다 고려하지 않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이것도 갖을 수 있고 이것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히어로가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질 건 딱 요거 하나거든요. 이 에이스 클럽 수디 핸드 딱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플러시는 좀 약해요. 때로는 뭐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이런 핸들을 잡은 상대가 히어로의 액션이 너무 세서 쟤 에이스 플러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폴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세컨 플러시를 잡을 경우에는 아까워서라도 못 믿고 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 상대가 위에 예제처럼 남은 스택을 전부 집어넣을 경우에 상대의 카드가 진 카든 뻥 카든 콜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300개를 넣었는데 150개 더 콜을 못한다. 그럴 거였으면은 300개 베팅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긴다면 좋지만 질 경우에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리버에서의 이런 액션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여기서 히어로가 힘들게 띄웠는데 책을 해야 되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당연히 뱃은 해야 됩니다. 팟이 310개였기 때문에 100개든 150개든 200개든 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올인을 할 수도 있고 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적당한 베팅, 그러니까 300개를 베팅을 한 게 과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00개나 150개나 뭐 이렇게 베팅을 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할지 이제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50개 배팅을 했는데 상대가 콜을 했어요. 그러면 오픈하고 쇼다운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150개 배팅에 300개 올인을 하게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310개 팟에 히어로가 150개,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하겠습니다. 310개 팟에 여러분이 150개 뱃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150 받고 300을 올인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라면은 퀸잭 클럽 수디스로 콜 하실 건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 안 하시나요? 상대가 올인했기 때문이에요. 150개도 작은 뱃은 아닌데 150에 300도, 그것도 심지어 올인, 이러면 이건 이겼다 올인이거든요. 여러분이 프리플랍, 플랍, 턴, 리버까지 계속해서 뱃을 계속했어요. 그랬다는 건 센 핸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컷오프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양한 드로우를 완성시키는 카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뱃을 했다면 상대가 여러분의 핸드를 하이파켓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이파켓이라면 대부분 체크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 혹은 이런 카드, 당연히 프리플랍에도 배팅할 수 있고, 플랍 열리고 배팅할 수 있고, 턴 열리고 달라진 거 없어 배팅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근데 리버에 이런 카드가 떨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약한 뱃을 하던가 체크를 하던가 그럴 거예요. 단순히 원페어고 리버에는 이 플러시 드로우, 스트레이트 드로우 다 완성시킬 수 있는 카드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이파켓 하나라고 한다면은 리버에 배팅을 못해요. 대부분 체크를 하거나 체콜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뱃을, 그것도 150개면 작은 뱃을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뱃에 올인을 한다? 아깝지만 폴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300개를 먼저 들어갔고 상대가 150개를 더 올인했다면 들어간 300개가 있어서 못 주고 하면서 콜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됩니다. 강한 핸드는 그 파괴력만큼 자신에게도 강한 데미지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오늘 핸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